자, 지금 언론들이 이 김민석 총리가 되게 무서운가 봐요. 그래서 김민석 그 김민석 총리에 대한 검증이 아니라 김민석 총리를 낙마시켜 버리기 위한 이런 악의적인 기사들을 도배를 치고 있습니다. 이게 한덕수가 하는 거에 비해서 김민석 후보한테 하는 게 너무 차이가 난다라는 차원에서 그리고 그거를 언론들이 스스로 쓰지 않잖아요. 앞에 앞잡이를 하나 내세워야 돼. 그 앞잡이가 누구야? 주진우야. 음, 예. 그래서 뭐 주진우가 여러 가지 의혹들을 꺼내놓으면서 김민석 지금 총리 후보자에 대한 악플을 주도를 하고 있는데요. 자, 어떤 짓거리들을 이중잣대로 쓰고 있는지 한 번씩 찾아볼게요. 네. 자, 12.3 언론인 연대가 16일 논평을 발표를 했는데요.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언론 보도가 정치적 낙마 프레임에 가깝다면서 언론이 공정한 검증 기능을 상실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지금 정치자금법 위반, 사적 채무, 재산 증식, 자녀 입시 활용, 후원금 거래 의혹까지 굉장히 다양한 내용을 다루면서 검증이 아니라 몰아가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고위공직자에 대한 검증은 필요하지만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은 전형적인 이중잣대의 전형이다. 왜? 한덕수 때는 더 민감하고 심각한 사안에도 불구하고 언론은 침묵하거나 경륜으로 포장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한덕수 같은 경우에는요, 김앤장 시절 수억료의 고문료를 수령을 했고요. 이로 인한 이해 충돌 소지로 지적을 받았지만 언론들이 당시 심각하게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김민석 의원과 관련해서는 4천만 원 후원금의 출처까지 해묻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덕수 회의 4번 하고 20억 받고, 그다음에 뭐 엑소모빌, AT&T로부터 부동산 임대 수익 자기 집 6억 한옥집 원, 이거 있었죠. 그리고 주미대사 때 대사관에서 부인 전시회까지 개최했죠. 그다음에 싱가포르 FTA 실무자 때 이 싱가포르 국영 투자자 처가 땅 매수해가지고 50억씩 차익 얻었죠. 이거는 뭐 상대가 안 되잖아요. 김민석 후보자는 2억이야 주식 재산이. 전 재산이 임대보증금 2억밖에 없어요. 근데 김민석 후보자가 이제 뭐 학력고 자꾸 건드리니까 나 하버드 나왔어요. 딱 죽었죠. 그다음에 뭐 용공 관련한 의혹에 관련해서 너 미국 못 가지 한데 나 미국에서 공부했어 하면서 정리됐잖아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본인하고 이제 연결돼 있는 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이거에 관한 건데 이게 기업체한테서 돈을 어떤 형태로든 후원을 받았는데 영수증 처리를 잘못해갖고 여기에 대해서 과징금을 맞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과징금을 거의 2억을 맞았단 말이야. 4천만 원 회계 처리 잘못했다고. 그래서 이걸 갖다가 김민석 의원이 제대로 그 당시에 돈을 못 갚으니까 여기에 과징금 이게 붙어가지고 이게 생활이 안 될 정도까지 막 이거를 억압을 한 거예요, 당시 정부에서. 그래서 김민석 의원이 이 빚을 갚기 위해서 주변 사람들한테 1,000만 원씩 돈을 다 빌렸어. 일괄적으로. 왜냐면 목돈으로 누구한테 큰 돈 빌릴 수 있는 사람도 없었고 그런 문제 될까봐 1,000만 원씩 돈을 빌렸고 그거를 한 사람 한 사람씩 나눠서 갚아가고 있는 중인 거예요. 현재까지도. 그러니까 이분이 특별히 다른 직업을 가지거나 무슨 이와 관련돼서 부업을 하시는 분도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분은 이제 세비 아껴가지고 거기서 나온 돈 갖고 한 달에 1,000만 원씩 500만 원씩 또는 은행에서 또 대출 받아가지고 그 빌렸던 돈들을 상환하고 있는 단계거든. 그러니까 재산이 없는 거예요. 보증금 말고는 자기 앞으로 된 재산이 없는 거야. 근데 이걸 가지고 시비를 걸고 있다는 거죠. 사실 나 같으면 이런 부당한 어떤 과징금에 대해 갖고 재판을 한다든지 또 이런 방식을 통해 가지고 이걸 좀 피해 보려고 할 건데 이분은 자기 허물 때문에 생긴 일이라 그래 갖고 그걸 지금 다 감수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자식들이 도대체 얼마까지 치사해지려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얼마까지요?
김혜경 여사 78,000원까지요.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 갈 요량인 건지 이제 청문회를 하잖아요. 총리 청문회를 하는데 증인으로 전처하고 현처를 불렀어요. 그러니까 미친 거예요. 미쳤다고요. 그러니까 그냥 망신 주게 하려고 가는 거예요. 그 청문회를 깽판 치려고 하는 겁니다. 사람을 그러면서- 질려서 못하게 만들려고 하는. 그래서 무슨 뭐 팩트나 내용이 있는 게 아니라 지들이 상상하는 이미지대로 해가지고 그냥 질문으로 다 물어보겠죠. 그냥 똥칠하는 거지 뭐.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처럼 아니라고 해도 계속해서 그걸 질문을 하면서 이걸 문제를 삼으려고 할 거예요. 이게 또 노리는 게 하나가 더 있어요. 야, 우리 김민석 물어뜯는 거 봤지? 니들 이 이재명 정부에서 장관 하고 싶으면은 이 정도는 각오해야 될 거야? 그래서 사실은 능력 있는 사람을 장관으로 쓰고 싶어도 청문회 이거 통과할 수 있을까? 내가 거기서 통과가 문제가 아니고 얼마나 가루가 돼도 그럼, 까일까? 이걸 그게 걱정하게 만들어. 정당하게 까이는 것도 아니고 말도 안 되는 이지랄 할 거 아니야. 현처 전처 이거는 가족까지 다 건드리겠다는 소리잖아. 그럼 저 상황에서 뭘 물어보겠냐고. 제정신이야? 어? 진짜 돈에 쫓겨가지고 가정도 못 돌보고 그러던 가정 중에 가정도 깨지고 뭐 이랬던, 그래서 어찌됐거나 잘 정리를 하고 그분도 그분의 인생을 다시 살아가고 있을 분한테 느닷없이 증인으로 출두해라 그러고 요구하는 건 뭐냐고. 이거는 난 진짜. 이런 증인은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차라리 과징금을 그래요. 물더라도. 그래요. 네. 우리도 특검하면서 윤리 낱낱이. 전 남친들 다 불러봅시다. 진짜? 응. 전- 윤리 전 남친, 전 상간남, 그리고 동거했던 남 다 불러봅시다. 네. 그래서 이런 그 의사가 지금 그 병원에 있다던데. 응? 아산병원에. 그 의사 그쪽에 있다던데. 그래? 예. 그런 얘기 있더라고요. 아무튼 뭐 어찌 됐거나 본인이 그 의료보험공단으로도 보내준 은인 같은 쇼핑 친구 부인이 있는 다산 한방병원 안 가고 아산병원 간 거 조금 이따 그 의혹에 대해서는 송 작가가 한번 털어드리겠습니다만 어찌 됐거나 지금 이런 식으로 국정에 이 깽판을 놓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뭐 자녀 의혹 대산 얘기 무슨 이런 얘기 하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아까 주진우라고 얘기했잖아요. 주진우는 그럼 본인은 어떻게 살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주진우를 까봅시다. 주진우도 똑같아요. 지금 주진우 나이가 지금 훨씬 김민석 지금 총리 후보자보다 젊잖아요. 그리고 얘가 검사 출신으로 공무원 해갖고 아니야? 나온 지 얼마나 됐어. 근데 재산이 70억이에요. 토지가 10건, 건물이 6건이 있고요. 본인이 46억, 배우자가 16억, 심지어 23살짜리 장남은 7억 6천만 원의 재산이 있어. 미쳤다, 진짜. 아니, 장남 2005년생인데? 2005년생. 21살이네. 그지? 20살인데? 20살. 그러니까 21살이야. 지들이 좋아하는 윤석열 나이로. 윤석열 나이로. 만 20살 된 아들도. 왜 나보다 재산이 많아? 니는 직장생활도 안 했는데 나는 직장생활을 몇 년을 했는데. 너 윤석열 정권에서 따까리 하면서, 변호사하고 무슨 이재명 아들 도박으로 엮어가지고 뭐 한다고 택시기사한테 들키고 그 지랄 하고 댕기던 놈이 도대체 무슨 짓을 해서 재산을 모았길래. 검사하면서. 자식 관리를 어떻게 했길래 20살짜리 장남이 7억 6천씩 재산이 있냐고. 이래놓고 다른 사람을 욕을 해? 토지가 10건, 건물이 6건. 씨. 검사하면서 이렇게 했다고? 검사 월급까지. 검사 월급으로? 변호사 얘는 차릴 시간이 없었어요. 참. 그냥 있다가 윤석열 정권 때 나와가지고 한 2, 3년? 그 사이에 변호사 잠깐 하고 그리고 바로 국회의원 된 거 아닙니까? 딸랑이로 해갖고. 근데 이 돈은 다 뭐해서 모은 거냐고. 욕을 하려고 하면 스스로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욕을 해야지. 나경원이 무슨 아파트 지랄한다. 야, 현저, 네 서울대 실험실 엄마 찬스로 자격 때문에 그냥 빌려가지고. 딸내미 그 불법 입학시킨 건 어떡할 건데. 이런 것들이 무슨
검증을 한다고 나서갖고 비난을 하고 그리고 나베는- 앞에서 마이크를 듭니까? 나베는 뭐 할 말이 지금 할 말이 없을 텐데 뭐 재판 지금 6년째 지금 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래놓고 이재명 대통령한테 재판 빨리 하라고 앞에 법원 가서 그 재판 빨리 하라고 그 피켓 들고 있더라고. 보통 애들은 제정신이야? 애들은 사람이 아니구나라고 생각하는 게 정말 아, 사람이면 우리가 부끄러움을 알아요. 부끄러움을 알아야 사람이야. 근데 부끄러움을 몰라 저것들은. 그리고 역지사지라는 건 1도 몰라. 근데 나경원 같은 이 메멘토가 지가 여기 휘발유 5천만 원씩 넣은 거는 기억도 못 하고 법카가 그렇게 심각한 범죄라고 도덕적으로 문제인 심각한 범죄라고 몇 천만 원짜리. 아, 그 그걸로 이진숙을 욕한 거예요? 이진숙을 욕한 거야? 그것만으로도 이재명은 공직자의 자격이 없다. 아이고. 이런 얘기들을 당당하게 하고 자빠졌어요. 세요. 나경원이 얘기한 법카는 이진숙일 거예요. 그 여자만큼 심각한 법카 사범이 어딨어요? 네, 진숙이 얘기도 하다 보니까 내가 그 얘기 했잖아. 이거 가족들이 다 돌려 쓴 거다. 빵은 지가 사 먹고 술집은 아들이 가고 호텔은 남편이 가고 그랬을 거라 그랬잖아. 노래방은요? 노래방은요? 노래방 유흥주죠 뭐 그러니까. 하는 거야? 이거 유흥주 본인이 가지는 않았을 것 같고. 본인이 갔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여성이 가는 뭐 아니 그런 그거 아니야. 그 집은 아니에요? 그런 집 아니야. 그렇기 아이고. 때문에 그 집은 어떤 집이에요? 아, 또? 그 집은 이제 준 가라오케 그러니까 약간 그 가라오케 형태라면서 썰이 있던데. 뭐 그게 있더라고. 근데 거기에 언니가 가서 돈 낼 군번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일단 어찌 됐거나 그러고 그런 것도 지금 빨리빨리 처리를 못 하게끔 하고 있으면서 무슨 아직도 캐캐 묵은 법카를 다시 재판을 해야 되는 어떤 이지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이런 가운데도 김민석 그 후보자는 본인 입장을 그냥 간결하게 의혹에 대한 제기만 하면서 적극적으로 반론을 안 하고 있거든요. 차라리 이번에 원내대표 되셨던 여기 김병기 김병기 의원. 의원처럼 이런 식으로 언론 보도하면 법적 책임 물린다라고 으름장을 놓으면서 전면전으로 대응을 해주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 지금 묵묵하게 본인 그럼 또 뭐 입장만 딱 내놓고 언론 통제한다고 또 예. 난리 칠 거니까. 예, 그거를 안 하고 그냥 하고 이제 밀고 나가고 계신데 아유 그 어려운 인생을 살아오신 분인데 멘탈만큼은 튼튼히 하셔가지고 뭐 어차피 국회에서 인준 받는 거야 우리가 가반수인데 아무 문제 없으니까 그냥 넘어갑니다. 네, 그냥 넘어가면 되니까 개들이 짖는다라고 하면서 그 개소리들을 오히려 국민들한테 보여줘가지고 이 새끼들 얼마나 정신 나간 새끼들인지 오히려 폭로할 수 있는 그런 멘탈로 마지막까지 흔들리지 않고 잘 완주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너무 기대가 커요. 근데 아직 총리 후보자인데 일본에서 총리 보좌관이 왔어요? 뭐야? 벌써 인정한다는 얘기? 그렇지. 왜냐면 일본이 좀 급하거든. 이 7월 달에 지진 오기 전에 빨리 한국이랑 친해놔야 구호 물품이라도 좀 얻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물품. 무슨 말씀이시죠? 일본 총리 보좌관이 와가지고 일단 후보자인데 만났습니다. 뭐 벌써 뭐 다른 후보가 없는 뭐. 상황에서 어떻게든 이 정부하고 친하게 지내고 싶은 것이겠죠. 그러니까 이시바도 아마 G7에서 이재명 대통령한테 굉장히 호의적인 자세를 취할 거고 지금 어차피 이시바가 인기가 없고 지금 내각이 인기가 없는 정권이기 때문에 외교적인 부분 안에서 뭐라도 지금 얻어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지금까지 윤석열한테 하던 태도를 바꾸고 완전히 한국에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유순한 자세로 바꾸고 들어오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 입장에서 그냥 더 이상 일본을 대우해주고 일본 위주의 외교 정책을 필리는 전혀 없다라는 기대를 하게 됩니다. 네. 자, 여기까지 정리하고 2부에서는 이제 우리 건희 언니 관련된 따끈따끈한 소식, 아산병원의 갑자기 비밀 같은 거. 눈빛이 살아나시네요. 왜냐면 우리 또 전공 종목이 또 따로 있으니까요. 거기에 관련된 얘기로 2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